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 당일인데요. 가족들과 모여서 도란도란 밀린 수다도 좀 떨고 또 푸짐한 명절 음식도 함께 많이 드시고 하면서 행복하고 따뜻한 추석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휴 맞이 WCP의 기업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니까요. 긴 연휴 중에 남는 시간에 좀 여유 있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기업인지는 너무 잘 아시죠? 2차전지 분리막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2차전지는 크게 4가지 소재로 이루어지는데요.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 각각의 역할은 그림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 중에 분리막은 크게 2가지 역할을 합니다. 배터리 양극과 음극의 접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요. 리튬 이온을 통과시키는 통로로서의 역할도 해요. 먼저 양극과 음극이 만나면 순간적으로 열이 발생해서 화재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위험을 차단해서 2차전지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양극에서 만들어진 리튬 이온이 음극으로 이동을 해야 전류가 흐를 수가 있거든요. 리튬 이온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서의 역할도 해주는 거죠. 매우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예요. 이 분리막은 리튬이온이 이동할 공기 구멍을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습식과 건식으로 나뉩니다. 습식 분리막과 건식 분리막의 생김새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습식은 기본 필름에 첨가제를 추가해서 화학적으로 기공을 만드는 방식이고요. 건식은 기계적인 힘으로 필름 원단을 당겨서 기공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습식 분리막이 건식 대비해서 투자 비용도 훨씬 높고 공정도 또 복잡하다고 해요. 하지만 분리막의 강도가 더 높고 기공의 크기도 균일하고 또 얇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높은 에너지 밀도를 요구하는 전기차나 IT용 배터리에는 대부분 습식 분리막이 사용이 됩니다. 이 습식 분리막을 만드는 국내 2위 업체가 바로 WCP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위는 SKIET고요. 이 습식 분리막 시장도요,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2023년부터는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필요한 2차전지 소재 섹터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다른 소재 대비해서 재료비의 비중이 낮아 마진이 높은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네, 우선 분리막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같이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주요 글로벌 습식 분리막 기업에는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점유율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2022년 기준 1위는 54.9%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창신신소재라는 회사고요. 2위는 SKIET, 그리고 3위는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 4위는 일본의 도레이, 5위에 바로 WCP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WCP는 7.9%, SKIET는 14.8%로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네요. 분리막도요,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다 보니까 이렇게 경쟁업체가 아주 많은 시장은 아닌데요. 이미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꽤 많다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WCP가 이름이 없는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비결이 있을 텐데요. 바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와 손을 잡기 시작하면서 회사가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이 이미 체결이 된 상황이고요. 또 삼성 SDI가 전략적인 제휴를 위해서 20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도 단행했습니다. 현재 삼성 SDI가 WCP 지분 4.3%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 삼성 SDI를 사로잡을 수 있었던 WCP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크게 2가지 기술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세계 최대 수준인 5.5m의 광폭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분리막은 넓은 필름 형태로 생산한 뒤에 배터리 제조사들이 원하는 폭으로 잘라서 납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생산을 할 때 필름 폭이 넓을수록 생산 효율이 높아지겠죠. WCP가 세계 최초로 필름 폭을 5.5m까지 넓힌 지 4년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도 경쟁사들은 아직 4m 폭의 생산 라인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듀얼 코팅 기술은 뭐냐면요. 회사가 습식 분리막에 더해서 코팅 분리막도 생산을 하거든요. 코팅 분리막은 기존 분리막의 고온에서의 변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리막 표면에 코팅층을 형성시켜서 내열성을 더 강화시킨 분리막을 의미합니다.
이때 동시에 필름 2장을 코팅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생산성을 2배 증가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했다는 거죠. 회사 측에 따르면 업계 최고 수준의 단위 시간당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덕분에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었던 건 확실했던 것 같아요. 2021년 실적을 비교해서 보시면 WCP의 영업이익률은 21.8%, SKIT는 14.8%, 창신신소재는 40.2%, 도레이가 4.8%, 아사히 카세이는 8.2%죠. 창신신소재를 제외하면 WCP가 가장 상위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우선 이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요 정도 위치의 회사다를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는 생산 캐파, 생산 능력 자체를 더 키워서 점유율을 높여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유럽 진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고요. 최근에 약 7억 유로, 한화로는 약 9,300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죠.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국내외 총 23억 제곱미터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겠다는 목표인데요. SKIET는 2025년까지 40제곱미터 이상으로 캐파를 늘린다는 게 또 목표예요. 그래서 WCP가 공격적으로 생산 캐파를 더 늘려가겠지만 SKIET와는 격차를 크게 좁히지 못하고 계속 이 정도가 유지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생산 능력 기준의 점유율 격차도 어느 정도는 계속 벌어져 있겠죠. 네, SKIT와 WCP와의 관계가 약간 성일하이텍과 세비캠의 느낌이랄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위험 요소로 꼽을 수 있는 것들 같이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요걸 빼놓을 수가 없죠.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로 인한 분리막 제조 산업의 사양화 우려. 폭발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완성차 업체들과 배터리 업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배터리가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된다면 전해액도 필요 없겠고요. 분리막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리막 업체들은 살 길을 찾기가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상용화가 된다고 해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면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당장의 위험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한 가지, LFP 배터리 확산에 따른 실적 우려도 있어요.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저렴하고 안정성이 높다는 확실한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저가 전기차에는 LFP 배터리가 확산되는 추세거든요. 테슬라도요, 스탠다드 모델에 도입되는 배터리를 NCM, 3원계 배터리에서 LFP로 교체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잖아요. 이런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 LFP 배터리는 습식 분리막이 아닌 건식 분리막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주요 습식 분리막 업체들에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음 여기서부터는요, 약간 뭐랄까, 회사의 영업 외적인 부분에서 언급되는 리스크들인데 보다 보면 좀 시끄럽다고 해야 되나요? 회사 주변이 깔끔하지 못하고 소송에 휘말린 건들이 좀 있어요. 우선 모 회사 W스콥과 계열사 W스콥 코리아가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로부터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했고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배구조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모 회사인 W스콥은 최영근 대표가 2005년 일본에서 창업한 회사예요. 당시에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를 외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았고요. 그때의 투자 조건이 일본 증시에 상장을 하는 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모 회사이자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W스콥은 도쿄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회사로 W스콥 코리아와 WCP가 있는 거고요. W스콥 코리아는 IT용 분리막 위주로 영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WCP는 전기차용 분리막 위주로 생산을 합니다. 자, 모 회사인 W스콥의 주주 현황을 보시면 최영근 대표가 최대 주주가 아니에요. 일본 마스터 트러스트 신탁은행이 최대 주주고요. SBI 증권이 2대 주주로 올라가 있습니다. 단순 투자 목적으로 지분 투자를 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WCP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가 국내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일본의 회사들도 있다는 거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우선은 아사히 카세이가 이 중에 WCP를 제외한 2개 회사와 소송을 진행 중이고 소송 결과 패한다고 해도
WCP의 영업이나 재무적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소송의 당사자 자체가 WCP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소송으로 인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차치하고 관련 회사가 소송에 휘말림으로써 대외적인 이미지 자체에 좋지 않을 것 같다는, 부정적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WCP가 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주주 간에 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이 있어요. 산업은행이 WCP의 전환사채 800억 원 규모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인데요. 자, 시간의 순서대로 보자면 첫 번째, 산업은행이 이베스트 조합 측과 매도 계약 체결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베스트 조합 측이 산은에 계약금을 지급했고 잔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WCP가 우선 매수권자 지정권 옵션을 행사하게 됐다면서 산업은행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거죠. 여기서 우선 매수권이란 매도인이 제3자에게 자산을 매각하기 전에, 그러니까 산은이 다른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기 전에 그와 같은 조건으로 우선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WCP 측에서 전환사채가 이베스트 조합으로 넘어가는 게 싫다면 같은 조건으로 우선해서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산은으로부터. 근데 우선 매수권자 지정권 옵션을 행사했다는 것은 또 뭐냐면 WCP가 직접 사겠다는 게 아니라 제3의 우선 매수권자를 WCP가 지정해서 그들이 매수하게끔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정한 우선 매수권자는 키움캐피탈 조합이었고요. 결국에 산업은행은 전환사채 800억 원 규모를 키움캐피탈에 최종적으로 매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계약금까지 지불했던 이베스트 조합 입장에서는 나 완전히 세댔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산업은행의 과실로 인해 이중 계약이 일어났고 우리가 손해를 봤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고 여전히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또 이런 문제들도 제기가 됐습니다. WCP가 제3자로 지정한 키움캐피탈의 대표와 이를 중개한 PE의 대표가 모두 산업은행 출신이다. 산업은행 챙겨주기냐? 그리고 특수 관계자도 아닌 타 투자사의 우선 매수권을 지정한 것도 참 흔치 않은 경우다. 이상하다. 등등등. 아무튼 이 소송의 결과로 인해 지분의 소유주가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요. 이런 소란의 중심에 놓인 회사가 WCP라는 게 좀 지저분해 보였다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서 실적 보고요. 공모 관련 내용들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성장세는 뚜렷합니다. 최근 3개년간 매출액, 영업이익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 빠르죠. 특히 올해 상반기 실적만 놓고 봐도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59%, 영업이익은 26%나 상승하기는 했어요. 게다가 순이익은 256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합니다. 이익 미실현 기업으로 상장을 하게 됐는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2분기의 호실적을 반영하려고 공모 일정까지도 연기한 바 있습니다. 회사 측은 높은 밸류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는 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모가가 과연 타당한지는 뒤에서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재무 안정성 지표를 보겠습니다. 2022년 반기 기준 모두 업종 평균 대비해서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환 전환 우선주와 전환사채가 전량 보통주로 전환이 됐고 영업 현금 흐름도 확대되면서 재무 안정성이 점점 개선되고 있는 추세예요. 이번에 공모자금까지 유입이 된다면 더 탄탄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소란스럽기는 하지만 실적과 재무 지표들은 탄탄한 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공모 관련 내용들 살펴보시죠. 희망 공모가 밴드는 8만원에서 1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공모 주식수는 총 900만 주고요. 그래서 예상 시가총액은 약 2조 7,208억 원에서 3조 4,009억 원 범위가 되겠습니다. 청약은 20일부터 21일까지, 환불까지는 이틀 소요되고요. 청약은 KB증권,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에서 가능합니다.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 81.6%, 구주 매출 18.4%로 진행되고요. 구주 매출의 주체는 누구냐? 최대 주주인 W스콥과 재무적 투자자들이 되겠습니다. 재무적 투자자들의 구주 매출이 있기 때문에 공모가는 어느 정도 선을 맞춰줬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유통 가능한 물량은 39.63%로 많습니다. 구주 매출로 일부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파는데도 불구하고 유통 가능한 물량이 많네요. 또 기존 주주 비율 13.17%가 존재하는데 대부분 벤처금융과 헤지펀드들입니다. 상장 밸류 기준 이미 꽤 큰 수익을 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엑시트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금액으로도 계산하면 1조 3,477억 원, 매우 무거운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참고사항, 상장 주선인인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미리 취득해둔 지분이 있거든요. 취득가액은 45,873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모가가 밴드 하단에 결정이 되더라도 74% 이상 수익 구간이 나오게 돼요. 물론 KB증권은 6개월, 신한금융투자는 반은 3개월, 반은 6개월 의무 보유가 약속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런 경우에 좀 본인 증권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모가를 좀 높게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럼 이번에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공모가는 과연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적정한 가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평가 방식으로는 EV/EBITDA를 활용했습니다. 설비 투자로 인해서 감가상각 규모가 큰 경우에 이렇게 EV/EBITDA를 적용하죠. 비교 기업으로는 SKIT, 창신신소재, 성원소재 같은 분리막 제조기업을 포함해서 양극재, 음극재, 전해까지 2차전지 소재주들을 모두 포함을 시켜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들의 평균 EV/EBITDA 배수는 42.69배가 나왔고요. 공모가 산정 시에 적용한 EBITDA는 22년, 23년, 24년 EBITDA 추정치를 20% 현가한 뒤에 평균을 냈더니 1,075억 원으로 계산이 됐나 봐요. 여기에 EV/EBITDA 거래 배수를 곱해서 기업가치 4조 5,909억 원을 도출했어요. 순차익금을 빼서 평가시가총액은 4조 5,255억 원으로 계산이 됐고요. 여기에 할인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공모가 밴드가 최종적으로 8만 원에서 10만 원이 나온 거죠. 반면에 SKIT는 공모가를 어떻게 산정했었는지 한번 비교해서 보시라고 옆에 적어뒀으니까 비교해보세요. 보면 적용 EBITDA에서 우선 WCP가 욕심을 좀 냈다는 것을 단번에 캐치할 수 있습니다. 미래 추정치를 썼잖아요. 올해 반기 기준 흑자 전환에 겨우 성공을 한 회사인데. 그래서 SKIT와 밸류에이션 비교를 한번 직접 해봤습니다. 증권신고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수치들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WCP는 2022년 예상 EBITDA를 썼고요. SKIT는 2022년 반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EBITDA를 적용했습니다. 9월 8일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순차익금을 더해서 기업가치를 각각 계산했고요. 기업가치를 EBITDA로 나눠서 EV/EBITDA를 계산해보면 WCP가 공모가 밴드 하단 기준일 때 30.66배, 밴드 상단 기준일 때는 38.39배가 되더라고요. SKIT는 40.91배고요. 즉 WCP의 공모가 상단 기준의 밸류에이션은 SKIT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미래가치를 땡겨 쓴 EBITDA죠. 생산 능력이나 점유율 측면에서는 WCP가 SKIT에 지금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 게다가 SKIT의 주가가 상장 후에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WCP의 공모가는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공모가 하단이나 그 밑에서 결정이 되어야 그나마 좀 해볼까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성일하이텍과 세비캠이 떠오릅니다. 세비캠은 아직 성일하이텍을 따라잡으려면 갈 길이 굉장히 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상장 이후에 세비캠의 퍼가 성일하이텍보다 훨씬 높아졌어요. 근데 여기에는 유통시총 규모의 차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2차전지 리사이클링 섹터가 주목을 받는 시점에 세비캠의 유통가는 금액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서 수급이 쭉 붙어주니까 확 올라버린 거죠. 그렇다면 같은 측면에서 WCP와 SKIT를 살펴보면 어떨까? 보시면요. WCP는 유통 물량이 많고 유통가는 금액도 SKIT와 비슷할 만큼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그냥저냥 비슷하다면 WCP의 공모가가 상단에서 확정이 될 시에 상장 이후 기대할 수 있는 상승 여력은 거의 없는 느낌이죠. 점유율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근데 또 확실한 차이는 한 가지 있어요. WCP는 영업이익이 상승 추세에 있고요. SKIT는 영업이익이 하락 추세를 보인다는 거. 근데 요 실적보다는 아마 직관적으로 동종업계 1위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1위와 2위 간의 점유율 차이는 2배 정도가 벌어지는데 공모가 상단 기준의 밸류에이션은 이미 같은 수준이라는 거. 이런 게 아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2차전지 분리막 국내 2위 업체고요.
2차전지 공모주들이 불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다는 것도 장점이죠. 22년 상반기 순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을 또 했고요. 하지만 워낙에 뚜렷한 비교 대상인 SKIET라는 회사가 존재하고 SKIET의 주가가 내리막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다는 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구주 매출 18.4%로 진행이 되는데 최대 주주와 재무적 투자자들이 보유 지분을 내놨다. 그렇다면 재무적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 수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공모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또 유통가능 물량이 40% 가까이로 굉장히 많고 유통가능 금액도 1조 3,477억 원으로 매우 무겁다라는 거. SKIET와는 달리 주요 지수 특례 편입 이슈가 없다는 거. 또 공모가는 SKIET와 비교할 때 상단 기준으로는 너무 비싸게, 이미 비싸다고 느껴진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더 있죠. 3개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됐습니다. 3개월 동안은 손실을 10%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부담 없이 접근이 가능하겠는데요. 환매 청구권이 붙었다고 해도 다른 조건들이 잘 받쳐줘야 성과도 뒷받침이 됩니다. 그러니까 WCP는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서 공모가가 얼마에 확정이 되는지 그것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고 마치죠. KB증권의 119만 2,500주, 신한금융투자의 90만 주, 삼성증권의 15만 7,500주가 배정이 됐습니다. 균등 수량도 확인을 하시고요. 청약 2일차의 경쟁률을 비교해 보면서 균등 수량은 가장 많은 쪽으로 그리고 비례 경쟁률은 가장 낮은 쪽으로 본인 상황에 맞게 유리한 증권사를 선택해서 딱 한 곳 결정해서 청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근데 이번에 좀 통일되지 않고 KB증권만 최소 청약 수량이 20주더라고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청약 한도는 제가 KB증권은 100% 기준, 신금투는 200% 기준, 삼성증권은 50% 기준으로 작성해 두기는 했는데요. 공모가가 확정이 되면 증권사별로 또 우대 등급별로 청약 한도 세부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한도는 삼성증권을 제외하면 넉넉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WCP 대여다, 2차전지 대여다 라고는 하는데 굉장히 요란한 빈수레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며 추석맞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름달 보면서 소원 비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들 건강하게 연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